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메인주.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미국의 강원도 같은 지방인데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내리긴 하지만 범죄율이 낮고 치안이 좋아 비교적 평화로운 곳입니다. 그중 대서양 캐스코만 옆 포틀랜드는 큰 수산물 가공 공장이나 유통센터, 도매시장 등 어업이 발달한 메인주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1년 당시 48살의 펄 브런스 아주머니, 해산물 가공 공장 근로자였습니다. 일은 고되고 보수도 적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퇴근하면 로또 한 장 사고 항구에 있는 단골 술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밥 먹고 맥주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서민이었죠. 그런데 1991년 8월 13일 펄 브런스 아주머니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른 연락 없이 가족 행사에 나타나지 않은 어머니를 걱정한 딸이 경찰에 연락한 겁니다. 담당 형사는 딸을 만나 펄 아주머니가 살던 집을 방문합니다. 집안은 별 특이사항 없이 잘 정리정돈되어 있었고 귀중품이나 의류 역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은 커스텀 번호판이 달린 펄이 가장 아끼던 캐딜락 자동차도 차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 어딜 갔다면 분명 차를 가지고 갔을 텐데 이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걱정은 점점 더 커지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지만 펄 아주머니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집안을 조사해보는데 침실에서 싸다만 여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핏자국이 있었는데 형사는 타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빠르게 튄 핏자국이라 판단했습니다. 욕실, 복도, 주방에서 혈액의 흔적을 찾았고 그것은 외부 창고까지 형사를 안내했습니다.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도 핏자국을 발견했고 그것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 보니 흙이 잘 다져지지 않고 지저분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무언가 있을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삽으로 그곳을 파고 또 파보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만들어 놓은 트릭이었을까요? 아내의 실종이나 살해 사건을 통해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수사관들은 처음부터 펄의 남편 빌 브런스를 의심했습니다. 펄과 빌은 각각 여러 번 이혼 경력을 가지고 있던 부부였고 펄의 세 번째 남편이자 빌의 여섯 번째 아내였습니다. 빌의 직업은 수산물을 다른 도시로 운반하는 트럭 기사입니다. 형사의 물음에 빌은 펄이 실종되기 이틀 전 부인과 다퉜지만 일 때문에 금방 나갔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사라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전 남편이나 다른 누군가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담당 형사는 펄의 남편 빌이 가장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상사는 용의선상에서 빌을 제외하려 했습니다. 지인 관계인데 자기가 오랫동안 알던 사람인데 아내를 해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식이었죠. 수사는 별 진전 없이 그렇게 6주가 지났는데 아주 운 좋게 새로운 증거가 생겨납니다. 펄의 집에서 320km나 떨어진 뉴햄프셔에서 펄의 지갑이 발견되었습니다. 산에서 등산객이 주웠는데 지갑엔 펄의 운전면허증, 현금, 수첩이 있었고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펄의 실종을 살인사건으로 간주하고 다시 한번 펄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수색에 참여한 수색견이 시체가 묻힌 것으로 여겨지는 지점을 찾아 다시 한번 그곳을 파헤쳤지만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번엔 루미놀을 사용했습니다. 루미놀은 혈흔을 감식할 때 많이 쓰는 화학 발광 물질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많은 혈흔이 있었고 인위적으로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카펫 위 피 묻은 발자국이 지하실로 이어졌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엔 더 많은 양의 혈흔이 있었습니다. 지하의 어느 지점에서 그 흔적은 멈췄고 그 크기는 펄의 신장과 같은 몸 모양으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펄의 시신은 이날 찾지 못하고
형사들은 남편 빌을 추궁했지만 빌은 끝까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실종 1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집 수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엔 그 문제의 지하실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장비를 사용합니다. 지하2가 레이더. 땅속의 고주파의 신호를 방사시킨 후 목표물의 탐지 및 위치를 파악하는 탐사법의 일종으로 과학, 군사, 건설 등 매우 많은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이 장비를 사용한 지구 물리학자가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았는데 이 탐지 그래프의 빈 부분입니다. 토양의 교란이나 무언가 레이더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땅을 파봐야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1992년 9월 11일 세 번째로 지하실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삽질 후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그 중심으로 주변을 파내보니 검정 비닐에 쌓인 시신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부패한 펄브런스의 시신이 2개의 큰 쓰레기 봉투에 쌓여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펄브런스가 실종 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입은 옷과 신발이 신겨 있고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손목 시계가 있었습니다.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간 형사들은 주방에서 홀로 저녁을 먹고 있던 빌을 체포합니다. 펄과 빌 부부는 돈 문제로 말다툼을 했었는데 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남편이 휘두른 주먹에 안면골절이 생기며 출혈이 났고 이는 사망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후 아내의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지하실 땅속에 매장하고 멀리 떨어진 산에 지갑을 갖다 버린 겁니다. 빌 브런스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씁쓸하게도 고작 15년이었습니다. 펄의 시신을 부검했을 때 조금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말기암 환자였고 사망 당시부터 살 수 있던 시간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찌 보면 언젠가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 홧김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범죄라 할 수 있겠지만 30년 전 새로운 법의학 기술을 적용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무스 용큐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